올해 이제 입학의 대입 변경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변경을 하는데 뭐 1번하고 3번은 별로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1번은 이제 학교 폭력 요즘에 계속 문제 이슈가 돼서 들어가는 거고 3번은 뭐 만학도 특별전형이 신설됐대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두 번째 게 이제 정시 필수 선택 과목이 폐지됐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문과 이과 통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시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수능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게 한 2년, 지금 우리가 3년째로 알고 있는데 통합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수학시험이 공통시험이랑 선택과목 시험으로 바뀐 게 지금 몇 년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금 2년 동안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계 학생들이 대거 교차 지원을 해서 인문계로 가요. 그러면 학교 레벨을 좀 몇 개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규정 때문인지는 잘 정확하게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문과에서 이과로 갈 수 있는 어떤 교차 지원 확률도 확 열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밑에 있는 거 정시 모집 수능 위주에서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이렇게 쫙 있어서 여기 있는데 이 학교들은 이제부터 확통이나 사탐을 선택해도 자연계획 과목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 위에 이제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에서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아마 조금 더 지나야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확통 선택하고 사탐 2개 선택해도 건대에서 그냥 자연계통의 자연계 계열의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 가능해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라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문제를 줄 수 있냐면 실제로 지금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과탐하고 사탐 한 과목씩 비교했을 때 과탐이 사탐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 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탐에서 성적이 조금 잘 안 나왔을 때 사탐으로 바꿔서 성적을 확 올려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가져올 수 있죠. 몇 개 대학에서 선택 과목을 폐지하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 그게 5개 대학 정도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대하고 홍익대는 그대로 수학 영역, 탐구 영역에 모두 지정 과목을 뒀어요. 그래서 지금이랑 똑같이 되어 있고요. 고려대는 탐구 과목만 지정했어요. 즉 고려대는 무슨 얘기냐면 확통을 선택하고 자연계를 선택하고 싶으면 확통 선택해도 되고 그 대신 과학 쪽은 탐구 쪽은 과탐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서울시 때는 또 다르게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사탐이든 과탐이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명여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요. 수학과를 제외하고 탐구에만 응시 조건을 두었고 사탐, 과탐 모두 가능하지만 자연계열 지원 시 과탐을 한 과목 이상 필수로 응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숙명여대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연계 쪽이라면 과탐 하나를 선택해 놓고 사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공부 시간이나 이런 것도 훨씬 줄어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있느냐? 근데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해놓은 거죠. 대학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확통, 미적, 기하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사탐, 과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성적으로 그냥 지원 가능해요. 모든 학과가. 그런데 자연 계열에 지원할 경우에는 과학을 선택했으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산점을 어떤 식으로 부여하느냐? 아까 선생님이 수능 성적 수능 용어 얘기했을 때 변환 점수 있었죠? 표준 점수 있었죠? 그 중에 변환 표준 점수라고 있어요. 여기 변환 표준 점수. 표준 점수가 있고 변환 표준 점수는 학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변환 표준 점수로 가산점을 부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선택하면 변환 표준 점수의 과목당 6% 정도 가산을 해줘요. 알겠죠?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봤을 경우에 지금은 자연계열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열에서 봤을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학생이 과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뭐 4등급밖에 안 나와 다른 건 다 잘 나오고 그렇죠? 근데 사탐으로 바꾸면
성적이 확 올랐어요. 지금 그거는 6% 가산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면 사탐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셈법을 여러분이 구사하셔야 돼요. 그럼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동국대, 시립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모집 단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사탐을 선택했으면 그러면 3% 가산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사탐을 선택하고 3% 가산을 받아서 인문계를 지원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아예 뭐 자연계 쪽에서도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나는 과탐을 안 선택하고 사탐으로 해서 그냥 인문계열을 지원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 과목을 나중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뭘 자기한테 맞는지도 모르는 문제고 해서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은 아마 좀 생각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올해 아마 변화를 제일 많이 줄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위 대학들을 중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긴 한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주요 5개 대학만 조금 볼게요. 이 5개 대학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건 이 5개 대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읽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5개 대학이 입시 변경 사항을 조금 미리 발표를 한 게 있어서 그 대학들에 대해서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5개 대학 가면 좋죠. 좋아요. 물론 이 아니어도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받으면 다른 대학을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344명을 뽑아요. 그래서 7.9% 정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적은 비율은 아니에요. 보면 알겠지만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인문 자연 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과목이죠. 어떤 학교들은 평균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탐구를 2과목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5과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상위 한 과목에서 탐구에서는 한 과목만 여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4개 영역 등급합이 8등급, 그러니까 즉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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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정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경영대학은 엄청 높죠?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예요. 네. 그렇게 돼서 좀 그런 거고 탐구 영역 선택 과목도 이렇게 보시면 인문계열은 과학탐구, 사회탐구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자연계열은 과학탐구만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고려대는 아까 그 폐지하지 않은 거 특히 탐구 쪽에선 폐지하지 않은 학교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려대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학업 우수 전형, 학업 우수 전형이라고 하면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이죠. 그래서 교과 전형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교과 100%, 70%, 50% 이상이죠.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00%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면접을 보지 않고 수능 최저기 학력 기준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 올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학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세대는 이제 면접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추천형에서는 그 다음에 면접 방식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을 하는 방법의 경우에 한해서 재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면접으로 변경됐는데 보면 알겠지만 24년도에는 재시문 기반 학업 역량을 그냥 면접했고 지금은 그걸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마도 교수들과의 면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시 모집에서는 아까 여기는 완전히 다 폐지가 된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수능 필수 영역에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국제계열은 국어 선택해야 되고요. 수학은 공통 선택 중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고 되어 있죠.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탐구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인문사회계열일 때는 3%의 가산점을 주고 자연계열일 때는 과학탐구로 선택하면 3% 가산점을 줘서 탐구 영역을 맞춰서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좀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연세대는 이번에 과학 논술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수리 논술만 해서 이제 거의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균관대는 여기도 이제 선택 과목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한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A-B 방식으로 산출 방식을 한대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을 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좀 몰라요. 그래서 A, B 방식으로 비슷한 학생이 있을 거고 A 방식으로 하면 점수가 훨씬 높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 방식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학교에 어떤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시 모집하고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학생부 교과가 추천 전형인데 예전에는 3학년 재적 학생 중에 10%만 뽑았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정원이 100명이면 10명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학교별로 15명으로 다 제한을 좀 달라진 거죠. 학생 재적 인원수가 많으면 좀 불리한 거고 적으면 좀 좋은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5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좀 보셔야 돼요. 진로 선택 과목 비중을 10%에서 20% 증가했습니다. 그럼 교과 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들을 성적이 좀 잘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정성평가 10% 반영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수능 최저 기준도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저런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내신 성적 외에 교과 정성평가가 10% 반영됩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과 전형은 줄 세우기죠. 그렇죠? 어차피 내신 성적이 쫙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게 줄을 세웠을 거 아니야. 그죠? 빽빽해요. 그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교과 정성평가를 10% 반영한다는 건 저걸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저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반영 비율 국어 반영이 5% 증가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국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로 이제 다시 좀 바뀌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학생부 종합에서 뭐 지원 자격 제한을 폐지했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가이드라인을 잡자면 선생님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준비를 쭉 해왔다.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걸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수시 전형하고 정시 전형을 다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 최근에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6개의 수시를 지원했는데 상향 지원을 하고 하향 지원을 했어요. 근데 하향은 다 떨어지고 상향 하나만 붙었어요. 특이하죠. 자기가 자기 성적에 맞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컨설팅도 받았는데 컨설팅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짜준 데는 다 떨어지고 자기가 그냥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쓰는 학교 상향 지원한 게 딱 덜컥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한테 그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한테 벌어지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되 뭘 하나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 지원은 이제 선생님 그런 학생도 재작년인가 2명 선생님 제자 중에 2명을 봤는데 정말 마지막 날 추가 모집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한 10시 마감인가 그랬는데 9시 반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합격됐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해서 합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 전형도 있고 정시 전형도 있고 여러분이 전형을 쓸 수 있는 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시 전형의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보통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9월 모의고사가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9월 모의고사는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6월 정도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성적에 그 성적으로 그 성적을 정시 성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대학 정도가 사실은 기준으로 좀 잡는 게 선생님은 좋다라고 생각해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수시를 못 가더라도
정시에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잡아서 그 기준으로 잡고 위아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도 좀 만들고 하향도 좀 적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중간층에서 내가 이 정도 학교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목표가 분명해서 나는 이렇게 좀 잡아야겠다 그러면 자기 소신을 펼치는 것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수시 전형을 6개를 잘 짜야 돼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하향 지원인데 하향 지원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주대학 제주대학을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주대학 뭐 이렇게 썼어요. 그냥 에이 하향 지원 이거라도 써놔야지. 근데 만약에 합격했어요. 안 갈 거예요. 그럼 쓸 필요가 없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괜히 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정시 기회까지 없어져요. 아시죠?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의 기회가 사라져요. 따라서 하향 지원을 할 때는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향 지원에서 해볼 만하다.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지금부터 생각이 많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좀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하향 지원을 할 때는 완벽하게 안전한 데를 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랑 타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향 지원을 잡고 상향 지원을 잡고 해서 수시를 6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인의 위치를 일단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이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인데 그럼 그거를 가지고 1년 동안 목표를 해서 내 목표 학교를 어디로 잡고 이렇게 해서 1년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를 갈 수밖에 없어. 그럼 나 이제 내 인생 끝났어.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면 여기겠지만 1년 동안의 목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1년 목표로 쭉 꾸준히 공부하면 실제로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져요. 정말 많이 만들어져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좋은 결과를 만드는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꾸준히 계속 하시면 돼요. 이 자료들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그 1학기 성적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8, 9월이 되어야 정확한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지금 전형 알아봐서 난 이 전형으로 가고 이 대학을 가야지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준비해 온 게 있다면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에 와서는 큰 아웃라인만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공부를 하세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가 내신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3학년 2학기 성적은 재수를 할 때 들어가요. 그런 학생도 있어요. 올해 A라는 학교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내년에 똑같은 내신으로 그냥 거기를 썼는데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2학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남학생들이 가끔 그런 일을 하는데 여학생들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2학기가 되면 시험 볼 때가 되면 한번 내 평생에 해보고 싶었던 거라고 하면서 일자 이렇게 막 굴려가면서 답 써보고 그렇게 해서 2학기 성적을 이렇게 다 말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신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그런 거 조금 자제하고 그냥 볼 수 있는 만큼만 보시면 돼요. 되게 잘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2학기 성적까지도 그냥 이렇게 체크하는 정도는 꼭 가세요. 그냥 날릴 생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